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은 최근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와 진보재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은 대한민국의 진보정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내 유일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진보재편과 2016년 총선 전략에 대해서 각 후보님들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보재편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3명의 그 부대표 후보들이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대표 간의 이견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 중에서 지금 시기에 굳이 진보재편이 필요한가, 우리끼리 좀 더 잘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권에 이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나가게 될 텐데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가까이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하지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집권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것을 2016년 총선 전략에만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겠지만 총선 전략과도 연결시켜서 좀 사고를 해보자면 사실 솔직하게 이 정의당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등판할 수 있는 선수들조차도 대단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 모아야 될 텐데요. 새로운 사람들 모으기 전에 지금 현재 돌아가 있는 이 장수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는 것도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총선 전략과 관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진보재편을 통해서 우리의 크기를 키우는 것만 이 중요한 것은 아닐 텐데요. 저는 선거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선관위에서 제안한 2대1의 구조보다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가 1대1이 되는 구조. 그래서 400명이든 500명이든 그런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이 360명으로 의석수를 확대하자는 이 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선거법 개정도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보재편에 또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선 전략 그 자체보다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오늘 또 실제 새벽까지 이어졌던 노동당 당대회 결정에서는 어쨌든 진보 결집, 진보재편을 위한 그 안건에 대한 부결 결정이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진보재편이 잘 될지 또 진보재편이라는 것이 과연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전략으로서의 유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예,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수차례에 걸친 아픔의 과정들을 진보 세력들이 진보 정치 세력들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당에서 어제 이 결정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픔을 겪고 이후에 어떻게 정치에 대한 전망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보의 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진보의 바다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우여곡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노동당에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진보의 바다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노동조합 출신이긴 한데 최근에 활동가들을 좀 많이 만나봅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우리가 지지해야 될 정당일 것 같긴 한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좀 자주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보 재편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흩어진 세력들만 우리가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노동당의 어떤 결정이 있었지만 그 결정과 상관없이 진보 재편의 과제는 우리한테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다고 봅니다.
사실 진보 재편 총선 전략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그 당원분들도 그렇고 또 지지자분들도 그렇고요. 또 지금 현재 정부 여당과 제1야당에 실망하신 분들께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배준호 후보께서 말씀해주신 청년 정당화 총선 전략으로서의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두 분 후보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그 청년 정당화를 위한 구체적인 뭐 방법은 뭐가 있을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념과 이 가치의 공동체이지만 그 이념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활 속에서의 불공정함, 그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는 세대가 저는 청년 세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세대가 똑같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겠지만 실제로 이 청년 세대들은 더욱더 불공정한 그런 어떤 구조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뭐 제 아들도 지금 현재 내년에 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제 아들 이야기 들어본다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노총에서 파업을 했지요. 파업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연금 문제도 있었지만 최저임금 10,000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왔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다르게 본 측면이었습니다. 왜? 최저임금을 민주노총에서 이야기한다? 예. 그만큼 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바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하게 한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저희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 같은 이제 의제 선정 부분에서 주로 답을 찾으신 것 같고요.